쿨하게 생존하라. 이 책은 직장인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될 실용서 같은 그런 책입니다.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놓치면 후회할 서바이벌 키트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실용적인 내용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김호 작가님, 김호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스펙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유명한 컨설턴트에다가 또 카이스트에서 박사 논문도 쓰시고 또 정재승 교수님하고도 같이 공저를 한 적이 있고 저는 이 책을 메모 습관의 힘을 쓰신 이 신정철 작가님 강의에 갔다가 또 인상 깊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찾아서 읽게 됐고요. 이 책은 저는 컨설팅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여기에 나와 있는 목차를 보고 또 구성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한눈에 깔끔하게 들어오게 설명도 잘 되어 있고 또 이 컨설팅업을 하시던 분이라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읽기 쉽고 이해가 잘 되게 책을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상 보면 자칫 심각할 수도 있는 내용을 편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부분을 좀 읽다 보면 구본영 선생님을 만난 일화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직접 만나서 뭐 배움을 얻으셨다는 부분은 되게 큰 행운을 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고 또 몇 번을 읽고 있는데요. 월급쟁이들이라면 꼭 읽어보고 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11페이지에 있는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크게 성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이를 먹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성공하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삶에서 행복의 공간이 줄어든다는 사실, 제가 알게 된 중요한 삶의 공식이죠. 이 책 읽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김호라는 분은 되게 한창 때 김호 작가님은 아마 젊으셨을 때 한창 일을 많이 하실 때 정말 힘들게 일하신 것 같아요. 책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의 뭐 번아웃에 번아웃을 더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보면 좀 인상 깊은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25페이지에 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학교에서 인생의 라이프 플랜 같은 걸 그려놓은 건데 태어나서부터 80세 이상까지 직장에서 일하기 좋은 나이는 25에서 50세까지인데 이때 어느 때 직업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역시 컨설팅 하시는 분이라 이런 도식화에 능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업을 만드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며 직업을 만들지 못하면 직장을 떠나는 순간 무직 상태가 됩니다. 반면 직장에 다니며 직업을 만들면 직장을 떠나서도 직업이 있겠죠. 되게 좀 이상적인 문구긴 하지만 꼭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책 중에서 그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36페이지에 보면 슬래시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슬래시 효과는 사람이 한 가지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슬래시 제목에 슬래시를 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역할들을 병행하면서 뭐 직업이든 취미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조언하는 이론인데요. 좀 읽어보면 마르시 엘보어는 슬래시 효과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책을 쓴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슬래시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딱 한 가지만으로 답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합니다.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는 과거처럼 하나의 커리어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슬래시로 자신의 여러 가지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풀어보면 요즘 하는 말로는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갖는다 라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수입원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역할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기의 그 수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하는 이론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래시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론입니다. 현재 커리어를 무조건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관심사와 수입의 원천을 여러 개로 늘리는 노력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새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슬래시를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가르치기, 연설, 컨설팅 등은 어느 직업과도 연관되어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엘보어는 조언합니다. 또한 취미를 업그레이드하여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고 평소에 관심 있던 기술을 배워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 의미 있는 조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통틀어서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밑에 이런 글도 있는데요. 자신만의 뚜렷한 주제를 잡아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블로그를 써나간다면 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며 저자로서의 기반을 닦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도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블로그에 글을 쓴다고 해서 모두 다 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글을 쓰다 보면 조금씩 초점이 맞춰지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내가 이런 부분을 좋아했구나, 내가 몰랐던 부분에 내 적성이나 취향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슬래시 이론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모자와 슬래시를 끊임없이 찾아 직장생활 이후의 미래를 채워가야 합니다. 쓰던 모자가 낡았다면 수선하고 더 이상 쓸 수 없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 모자를 찾아야 합니다. 뜻하지 않게 모자나 슬래시가 날아가 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직장에서 타이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지금까지 만들어온 현재 그리고 내가 꼽은 모자와 슬래시를 보면서 언제 행운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보람의 영역에서 어떤 것을 남기고 행운의 영역으로 넘길지, 생계의 영역에서 하던 일을 또 다른 가지를 쳐서 행운의 영역으로 보낼 것은 없는지 말입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이 작가님이 제안하듯이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인 세스 고닌이 그런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한 가지의 전문가라고. 플레이는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즐기려고 노력해보세요. 자기만의 놀이를 만들어 보세요. 시간을 확보하고 나서 무엇을 하고 놀 것인지 찾을 게 아니라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찾고 나면 시간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책이고 되게 현실적인 조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인 것 같아요. 2014년에 출간돼서 나온 지 6년 가까이 된 책이지만 아직도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전 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에서 또 가져온 것도 있더라고요. 찰스 앤디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저는 아직 사놓고 아직 읽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책도 곧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놓치면 후회할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쿨하게 생존하라.